부가세 10% 주세요 하면 절대 안 주죠. 과연 주시는 분이 없겠죠. 없습니다. 그렇기 저 같아도 안 때문에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무사님 포괄 양수도 관련해서 상담 많이 하시죠? 많이 합니다. 대표님들이 사업을 넘기고 싶어 하실 때 그때 사업 포괄량수도라고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법, 뭐 사업 포괄량수도 할 때 세금 안 내는 법, 세금 0원 내는 법, 너무 자극적인 네네, 제목들이 맞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자 문의 전화가 오시는 경우도 많고, 사업 포괄량수도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지만 네. 해명 안내문 같은 것들은 꽤나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대표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의 정의에서부터 장점, 관련 사례들,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는 거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고 그 사업용 자산에서부터 물적, 인적 설비, 그리고 권리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양도를 해서 그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한 채로 이제 경영의 주체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저는 물론 다 이해가 됐지만 워낙 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살짝 이게 뭔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쉽게 네. 짧게 네.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는 거는 그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대표자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대로 네. 있는데 맨 위에 대표자만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았죠? 너무 명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그냥 사업을 일반 양도로 해서 넘기면 되는데 왜 굳이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포괄량수도를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모두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건데, 우선 매도인의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살짝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매도인이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서 건물을 사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건물을 사실 때 건물가액의 10%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폐업시 잔존제하라는 규정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년 이내에 사업자를 폐업을 해버리면 사업 당시에 매입한 때 받은 매입세 공제 그 건물가액의 10%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폐업으로 인해서 다시 매입세 공제받았던 걸 납부해야 되지만 사업 포괄 양수도로 넘기게 되면 이때 다시 납부해야 될 부가세가 안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 방식이 아닌 일반 거래로 사업을 양수를 받는다면 거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제 나중에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데, 그 사업의 양도라는 게 사실 금액이 적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죠. 이게 뭐 A4용지 한 박스 사는 것도 아니고 워낙 큰 가액이 오고 네. 가기 때문에 부가세도 아마 엄청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양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가세에 대한 나중에 환급을 받더라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면 이 부가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가장 사업 포괄 양수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이 최소 몇 천만 원 이상의 가액이 현금이 순간적으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런 것들로 인한 리스크가 매우 크죠.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사업 포괄 양수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사업 포괄 양수도를 이제 하려고 하실 때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요건의 형식적인 요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떤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시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네.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포괄량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네. 만약에 매수인인 간이과세자가 사업 포괄량수도 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또 다시 사업의 포괄량수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조건 하에 포괄 양수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는 거는 그 사업에 관한 정말 모든 것을 양도 양수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놓치기 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 중에 뭐 일부는 좀 제외를 하고 양수를 받는다거나 좀 오래된 설비가 있어서 그 오래된 거는 빼고 이제 양수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포괄 양수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업 포괄양수도의 실제 판례들을 보면 워낙 다양한 사실관계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부인당하는 사례가 되게 많은데요. 네. 그래서 주의할 점들을 판례를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판례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포괄양수도를 할 때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임차인들의 계약이 사업 포괄양수도 이전에 만료가 되어서 그거는 빼고 사업 포괄양수도를 할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를 하는 시점에 임차인이 있어서 보증금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빼고 사업 포괄양수도를 하면 당연하게도 사업 포괄양수도가 인정이 안 돼서 부가세를 다시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제 임대 보증금이나 이런 다른 임대차 계약들은 전부 다 승계를 잘 받으시는데 이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던 건물의 관리 용역이라든지 보험 계약 이런 계약들은 뭐 새로운 분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뭐 자산도 아니고 하고서 제외를 하고 포괄 양수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전부 그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관리 용역에 관한 계약이라던가 이런 보험 계약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승계가 되어야지 포괄 양수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할 때 쉽게 생각하면 그 사업의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양수도가 돼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대표자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또 마지막으로 좀 주의하실 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건물이 만약에 5개 층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사업 포괄 양수도로 넘기려고 할 때 매수인이 그걸 넘겨받으면서 5개 층이 원래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하나가 공실인 경우였죠. 그래서 네. 매수인이 만약에 그 공실로 본인의 사옥으로 쓰고 나머지 4개 층을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부가세법상의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부인당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포괄 양수도 거래를 할 때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괄 양수도 거래라는 거는 과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달라라고도 요구를 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좋은 팁인 게 저희가 앞서서 사례들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괄 양수도 거래라고 해서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포괄 양수도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추징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제 몇 달 뒤에 포괄 양수도가 아니니 부가세를 10% 납부하세요라고 양도인에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거래가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그때 가서 양수사한테 가서 부가세는 원래 양수하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 10% 주세요 하면 절대 안 주죠. 과연 주시는 분이 없겠죠. 없습니다. 그렇기 저 같아도 안 때문에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가 단서 조항으로 만약에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을 한다라고 미리 작성을 해놓으면 너무 좋겠죠. 정말 중요하면서 유용한 팁이네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포괄 양수도와 관련된 요건부터 해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사업 포괄 양수도라는 게 그냥 포괄 양수도 계약서 쓰고 신고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꽤나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는 로운 거는 세무법인에게? 그렇죠. 네. 로운 세무민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로운 세무법인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절세생활 하세요.